최근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에 엄청난 부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첨단 제조업체들이 한국의 남서해안 일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중국 내 부유층들의 새로운 터전으로 한국이 거론되면서 한국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16세기 프랑스에는 위그노교도라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공업인들, 예술가들, 세공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직물제조 기술, 뛰어난 시계장인들이 많았으며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으로 프랑스의 주요 중산층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562년부터 159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급격한 정치제도 변화로 인해서 위그노들에 대한 집단적 박해가 일어났고, 살기 좋고 온화한 프랑스에 거주하던 위그노인들은 척박한 땅인 잉글랜드, 독일, 북유럽, 스위스 알프스 등지로 피신을 하게 됐고, 유럽의 최강 공업국가였던 프랑스는 한순간에 공업기술 공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반면 프랑스로부터 위그노인들을 받아준 영국, 독일, 북유럽, 스위스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오늘날까지 강대한 산업대국으로 일떠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의 핑퐁 외교가 시작되면서 소비에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이 파트너 국가로 급부상했습니다. 1970년대 개방을 시작하여 소련이 붕괴된 1990년, 그리고 9.11이 일어난 2000년대 초까지 중국은 미국의 파트너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로 중국은 미국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저렴한 공산품들을 대량으로 미국에 공급하여 무제한 풀어대는 달러의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미국의 달러화는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달러화를 근본이제, 즉 달러의 가격이 금에 묶여있는 제도에서 탈피하는 닉슨 쇼크, 금태환 정지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종이 조가리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물가 폭등을 야기하였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산품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됐으나,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업국가, 즉 미국의 공산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선택하면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엄청난 혜택을 입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이유는 나라가 부유해지게 되면 곧바로 민주화가 될 수 있었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천안문 사태를 시작해서 홍콩 사태, 그리고 신장 위구르 사태, 심지어는 대만에 대한 강제병합 시도까지 점점 중국의 파워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민주주의가 아닌 감시사회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제1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과 보이콧을 세계적인 아젠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바로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의 중저가 공산품의 생산을 담당해온 중국의 물류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물류망을 옮기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저가의 제품을 만드는 중국의 경공업 제조업체들은 이미 동남아시아로 많이 이전하는 추세이지만, 나머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T정보통신, 기계공업, 전자제품 등의 기술 기업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전을 해야 하지만, 높은 세금과 다른 문화적 배경, 주요 시장과의 거리가 너무 먼 이유 등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의 남서해안 지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산업화가 많이 된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부산, 울산, 경남, 포항, 대구, 구미 등의 지역이 핵심 주축이 되어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왔으나, 최근 들어 남서해안 일대의 산업시설 개발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투기라기보다는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를 위한 부동산들로 관측되고 있는데, 지난해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면적이 집계된 곳은 바로 전남지방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광양이었습니다. 광양시 면적 중 무려 4% 정도가 외국인이 보유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가 공업용 부지로 집계되고 있고, 그 다음 많이 투자가 되는 지역은 바로 여수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철강, 화학, 항만 관련 부지로 알려지면서 미국 측의 대대적인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이 남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산업의 불모지였던 한국 남서해안 일대에 급작스런 미국계 거대 자본의 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남서해안 일대에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세계 단일 규모로는 세계 1위 규모의 석유화학단지가 소재하며 철강, 조선소까지 소재하고 있어서 최적의 제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수많은 외국계 제조업체가 있고 해외에 특히 미국에서 투자한 제조업체들이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들이 중국에서 이전을 진행하게 될 경우 가장 유력한 지역은 가장 가까운 한국 남서해안 일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 새만금과 무안 일대에 2009년부터 대규모 제조업 단지를 조성하려 했는데, 당시에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중국의 우수한 해외 투자 기업들이 피신을 하듯이 한국으로 이전을 해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2009년 당시 중국 기업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의 딱지를 버릴 수 있고 토지 가격이 저렴한 한국 남서해안 일대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아닌 중국 당국의 전면으로 개입하면서 대규모 차이나타운 건설을 시작으로 영주권과 투표권에까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와 같은 계획은 철회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물러난 이후로 미국계 투자 자본이 대거 투자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중국 내 제조업체 엑소더스, 부유층의 엑소더스 현상이 한국 남서해안 일대로 몰릴 수 있다는 보고는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표현의 자유 인권을 이유로 중산층과 기업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관시 문화, 즉 뇌물이 없으면 사업체의 문을 닫아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수한 수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을 추진할 뿐 아니라 사업주들 역시 선진국가의 시민권을 얻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싱가포르나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이 그 대상지가 됐다면 한국이 그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다른 나라는 일본입니다. 과거 일본은 조선에 있던 도공들을 납치하여 아리타의 조선인 도공촌을 만들어 17세기부터 유럽에는 없던 기술이었던 백자를 수출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일본은 이 돈을 바탕으로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여 근대 산업국가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소재 부품 기업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 대규모 공장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해외의 공장을 일본으로 돌려오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스미토모 화학, 다이킨 공업, POK 등 수많은 일본계 기업들은 한국에 막대한 설비 투자를 단행하며 일본 당국을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인프라가 너무 잘 깔려 있고, 일본과는 달리 공공행정 시스템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어 일본보다 인허가 절차라던가 각종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놀라운 점은 상당수의 일본 기업주들이 도레인, 즉 과거 백제계 귀족들의 후예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과거 고향에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고 있어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최근 백제 권능이나 백제 관련 문화유적들에는 일본인들의 방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위그노의 사태처럼 수많은 아시아의 부자들과 기업인들이 한반도로 몰려들고 재능 있는 사업주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이 다시금 고급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